다음은 이어서 도장방법 70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솔 도장입니다. 다른 말로 붓 도장, 영어로는 브러쉬 도장이라 그러고요. 솔에 도료를, 페인트를 충분히 묻혀서 손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활하게 도장하는 것이고, 솔 도장은 빳빳한 디지털이 좋으며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법이나 건조가 빠른 레커 등에는 솔공법이 부적당합니다. 바로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6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롤러 도장, 롤러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롤러는 스펀지나 털이 깊은 롤러를 써서 일정한 누름으로 도장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도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로 천장이나 벽면처럼 평평하면서 넓은 면에 도장할 때 유리합니다. 솔 도장보다 속도는 빠르나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지름 도장, 헝겊에 솜을 싸서 도료를 듬뿍 품게 하여 세게 문지르 바르는 것으로서 면이 고르고 광택을 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스프레이 도장, 다른 말로 뿜 도장이라 하고요.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로 뿜어 도장하며 초기 건조가 빠른 레커 등에 유리합니다. 자금 능률이 좋고 균등한 도장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스프레이 도장의 주의사항은 중요합니다. 스프레이 건과 스프레이 도장면 사이의 거리는 300mm를 표준으로 하고요. 스프레이 건은 스프레이 도장면에 직각이 되도록 평형 이동시켜 운행합니다. 다음에 스프레이 도장할 때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의 너비에 3분의 1 정도가 겹치게끔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도장의 방향은 전 회의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전부 다 한 면을 칠하고 다음에 2회차 할 때는 또 거꾸로 직각이 되게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회분의 또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도록 한다. 한 번에 두꺼운 막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주의사항은 좀 잘 봐두도록 하고요. 다음은 5번 도장, 다른 말로 칠하기, 페인팅이 되겠습니다. 유성 페인트 도장입니다. 성분은 알료, 건성유, 희석제 시너가 들어가고 건조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건성유는 드라이드 오일은 보일드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건조성을 계량한 기름으로 유성 페인트의 정벌 도장에서 피막의 강도를 크게 하여 광택과 내구력을 증가시킨 것이 되겠고, 보일드유는 건성유에 건조제를 가하고 가열하여 건조성을 계량한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참고하고 유성 페인트 도장의 성분 대략적으로 알아두도록 합니다. 특징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수성 페인트와 같이 비교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내화학성이 나쁩니다. 내화학성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알카리에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면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는 조합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널리 사용이 되고요. 경도가 적고 건조가 느리고 목재, 강재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더라. 이것은 2번에 있는 내화학성이 나쁘다, 알카리에 약해서 콘크리트용 도료를 쓴 부적합하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성 페인트 도장, 다른 말로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성분은 알료, 교착제,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교착제로서는 악교나 전분, 카세인 등이 들어가고, 특징 중요합니다. 중성이고 내알카리성입니다. 알카리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콘크리트 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성이므로 알카리성인 회반죽,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면 등에 바르면 적합한 것이
수성 페인트입니다. 내수성과 내구성이 약합니다. 대신에 온도는 5도씨 이하에서 도장 공사를 중지하고 실내에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벽돌, 블록면에 바르고 건물 외부 등에 물에 접하는 곳에는 부적당하고 유성 페인트에 비해서 건조가 느린 편입니다.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의 특징을 겸비한 것으로 수성 페인트의 일종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얘가 중성이면서 내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반중이나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면 등에 바르면 적합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바니시 도장입니다. 바니시, 다른 말로 니스 도장이라고도 합니다. 수지를 건성류 또는 휘발성 용제에 용해시킨 것으로서 용도는 목부 내장용입니다. 나무, 목재의 내부 목재에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목재의 나무결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니시 도장, 니스 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 자, 주의사항부터 보겠습니다. 붓은 나무결을 따라 평행이동을 하고요. 붓도장은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거나 되돌려서는 안되고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가 85% 이상이면 도장 작업을 중지하고 눈먹임이나 색올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탕 처리 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색올림은 착색, 눈먹임은 눈매꿈, 색올림,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색깔을 입히는 작업이고 수성, 유성, 알코올성 착색제를 사용하거나 화학약품, 안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눈먹임은 도장공사에서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흠이 있는 부분을 메우는 작업이고 나무결과 도관을 메꾸고 도장면을 평활하게 해서 흡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눈먹임이라 합니다. 용어 정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용제의 구분입니다. 용제에 따른 분류. 기름 바니시, 다른 말로 유성 바니시입니다. 성분은 수지, 건성류, 다음에 건조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조가 느리며 비내후성입니다. 내후성이 없다는 뜻이죠. 용도는 목부 내부용으로 사용되고 휘발성 바니스는 성분은 수지, 휘발성 용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류는 레크가 있습니다. 레이크는 천연 수지가 주체이며 목재, 내부용, 가구용으로 사용되고 레크는 합성 수지가 주체이고 목재, 금속면 등의 외부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구분해 놔야 됩니다. 레이크와 레크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휘발성 바니시지만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에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입니다. 재료가 알루미늄일 때 알루미늄의 미세한 분말을 안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도료면에 얇은 알루미늄 막이 형성되어서 광선의 혹은 열선의 반사, 내부 오일을 풍화 방지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앞에 나왔던 레크입니다. 레크는 내수성, 내유성,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물에 대한 것도 저항성이 좋고 기름에 대한 저항성도 좋고 마모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건조가 빠릅니다. 레크는 가장 큰 특징은 쉽게 색이 일반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버리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건조가 빠르고 솔 도장은 곤란하고 다음에 뿜질 도장, 뿜 도장으로 시공해야 되겠다는 것.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는 85% 이상에서는 공사를 중지한다. 도막 두께가 얇고 부착력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내수성, 내유성, 내모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건조가 아주 빠르다는 것 알아둡니다. 오른쪽에 봅니다. 613페이지. 클리어 레커, 투명 레커가 있고 레커 에나멜이 있습니다. 클리어 레커는 내수성이 적어서 목재면에 이용이 됩니다. 투명 레커이기 때문에 목재면에 사용이 되고 레커 에나멜은 연마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외장용으로 자동차의 페인팅 작업 색깔을 내는 것은 레커 에나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녹막이 도장, 방청 도장입니다. 녹막이 이것은 강제, 철 구조물, 강 구조물에 도장을 하는 것인데 녹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제의 내구 연한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이 안 쓸게 되면은 그 부재를 오랜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종류가 있으면 종류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광명단, 연단이라 연단. 자, 강제 녹막이 도료가 광명단입니다. 알카리성이고 피막을 형성하여 수분을 막고요. 비중이 커서 가라앉음으로 저장이 곤란하다. 산화철 녹막이 도료, 마무리용이고 내수성이 우수하고요. 징크로메이트 도료, 알루미늄이나 아연판의 녹막이 도료입니다. 아연 분말 도료는 알루미늄 촛불 도장용에 사용이 되고, 염분 도료는 방청 효과가 있고, 알루미늄 도료 여기서 열 반사 효과, 방청 효과, 그 다음에 풍화,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 역청 질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둡니다. 광명단, 강제의 녹막이 도료라는 것, 징크로메이트, 알루미늄 판이나 아연판의 녹막이 도료라는 것 두 가지만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합성 수지 공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합성 수지 공사 개요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가소성을 유지하는 물질이라는 것, 플라스티시티입니다. 합성 수지는 석탄, 섬유, 천연가스 등의 원료로 인공적으로 합성시킨 고분자 물질을 이야기하고, 합성 수지와 플라스틱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플라스틱 공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 공사는 플라스틱 공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 수지, 플라스틱의 성질입니다.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기기적 성질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 경도, 열 팽창 계수, 흡수율, 투과율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 성질이 되겠고, 화학적 성질로서는 연소성, 내후성, 내약품성 등이 화학적 성질이 되겠고, 기기적 성질로서는 자체의 강도, 내충격성, 내열성 등이 기기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장점으로서는 비강도, 자기 무게에 대한 강도가 크다. 그래서 가벼우면서 강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크다는 뜻입니다. 경량성, 다음 우수한 가공성, 전기 전련성, 전기가 안 통한다는 뜻이고, 내수성, 내투습성, 물에는 당연히 물이 통과 안 되죠. 다음 여섯 번째 내약품성, 내유성, 일곱 번째 자유로운 착색과 높은 투명성, 여덟 번째 우수한 접착성을 이야기하고요. 단점으로서는 불에 약합니다. 내열성, 내후성이 불량하고, 다음에 큰 열 변형, 열을 받으면 변형이 크게 일어난다. 다른 말로 큰 열 팽창 계수가 있고요. 다음에 큰 크리퍼, 다음 낮은 강도와 탄성 계수, 낮은 내마모성과 표면 강도 등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합성 수지의 분류로서는 열 가소성 수지와 다음 페이지에 열 경화성 수지로 나뉘고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열에 의해서 연화되고 냉각하면 원래의 모양으로 굳어지며 2차 성형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열 경화성 수지는 용제에 녹지 않고 열을 가해도 연화하지 않습니다. 2차 성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이렇게 이름이 네이밍이 되어 있다는 것. 다음 두 번째, 열 팽창 계수가 크므로 아크릴, 폴리에스텔렌 평판은 10도씨 온도차에 대해서 1m마다 1 내지 1.5mm, 비닐 평판은 0.7 내지 0.8mm,
신축의 여유를 두어야 됩니다. 열에 따른 경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50도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경도 비중은 열 경화성보다 적으나 내충격성, 충격에 대한 저항성은 크다는 것 알아둡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종류와 특징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염화 비닐 수지 PVC라 그러고요. 초산 비닐 수지, 아크릴 수지, 여러분 아크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폴리스틸렌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폴리아미드, 나일론입니다. 자, 염화 비닐 수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PVC라 그럽니다. 내산성, 내알칼리성, 불연성, 착색성, 전기전련성이 우수하고 고온이나 저온에 약하여 내열성이 약합니다. 열에 대해서는 약한 성격이 있고, 가소제에 의해서 유연한 고무 형태가 가능하고, 파이프, 가장 대표적이죠. PVC 파이프, 접착제, 시트, 바닥용 타일, 도료, 벽, 칸막이, 천정제 등에 다양하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염화비닐 수지는 시멘트 등을 가하여 수지 시멘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멘트에도 쓰인다는 뜻입니다. 초산 비닐 수지는 접착성, 내수성이 우수하고 무색 투명하고 내열성이 적습니다. 같은 특징입니다. 도료나 접착제, 비닐론 원료 등에 사용이 되고, 아크릴은 내알칼리성, 투광성, 빛을 투과한다는 뜻이죠. 내후성, 착색성,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채광판, 유리 대용판, 조명기구, 칸막이, 지붕이나 벽, 천장재 등에 사용이 되고요. 폴리스틸렌, 스티롤 수지라 그러는데 무색 투명하고 내수성, 내약품성, 전기전련성이 우수하고 창유리나 발포 보온유리, 벽타일, 포장재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폴리에틸렌, 내수성, 내약품성, 전기전련성이 우수하고 벽재의 발포 보온용, 건축용 성형 폼, 방수 필름, 방수 시트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폴리아미드, 나일론이라는 것은 인장력이 우수하고 강인해서 내마음성이 크고 건축의 장식품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류가 중요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다음은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제에 녹지 않고 열을 가해도 연화하지 않으며 2차 성형이 불가능한 것이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입니다. 종류로서는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다음 페이지에 요소 수지, 실리콘 수지, 우레탄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프란 수지 등이 있고요. 페놀 수지는 접착력과 강도가 우수하고 전기전련성, 내열성, 내약품성, 내수성이 큽니다. 내알칼리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등에는 사용하기가 부적합합니다. 페놀 수지는 가장 우수한 목재 접착제용입니다. 멜라민 수지는 외관이 미려하고 표면 강도가 크고 내산성, 내알칼리성, 기타 이러한 특징이 있고 내수성, 물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화장판, 조리 등의 치장제나 마감재, 벽이나 칸막이 가구의 설비품 등에 사용이 됩니다. 에폭시 수지는 에폭시는 많이 쓰지요. 금속과의 접착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내약품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여러가지 충진제에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요소 수지는 무색으로 착색이 가능하며 내열성, 내용재성이 우수하고 내수성은 약하고 산과 알칼리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완구라든지 식기, 도료, 접착제 등에 사용이 됩니다. 실리콘 수지 마찬가지 건축에 쓰입니다. 내수성, 내열성, 내후성, 내약품성, 전기전력성이 우수하고 방수 피막이나 접착제, 다음에 발포 보온제, 도료 등을 사용됩니다. 우레탄은 열 차단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접착제라든지 바닥재, 단열재 등에 쓰이게 되는 것이 우레탄입니다.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커튼월이나 창틀, 덕트 파이프, 욕조 등에 사용하는 것이 폴리에스테르 수지고, 프란수지는 금속 도료나 금속 접착제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수지의 특징을 비교하면은 열 가소성 수지는 첨가 중합 반응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변형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열 경화성 수지는 축갑 중합 반응으로서 열을 가하면 변형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성형, 재성형이 열 가소성 수지는 가능하고 열 경화성 수지는 불가능하고요. 강도 및 비중은 열 가소성 수지가 낮고 열 경화성 수지는 높은 것이 특징이고, 내충격성은 열 가소성이 높고 열 경화성이 낮습니다. 용도는 주로 열 가소성은 수장제와 마감제, 다음에 열 경화성은 보강한 후 구조제로 쓰이는 것이 특징이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속공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속공사. 자, 공작물 보호용으로서 계단 넌슬립,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금속재나 혹은 요즘은 다른 재료가 많이 나오는데, 계단 넌슬립은 미끄럼막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계단의 디딤판 끝에 대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철물 이름이 계단 넌슬립 미끄럼막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너 비드인데, 벽이나 기둥 등의 모서리에 대어서 미장 발음을 보호하는 철물이 코너 비드입니다. 코너 비드. 다음에 바탕 철물로서는 세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바탕 철물, 와이어 메쉬, 다음에 메탈 라서, 다음에 와이어 라서가 있습니다. 자, 와이어 메쉬는 연강 철선을 서로 직교시켜서 전기 용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이 되겠죠. 용도는 콘크리트 다짐 바닥용이나 지면 콘크리트 포장용 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메탈 라스는 얇은 철판에 금을 내어서 당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와이어 메쉬는 가로 세로 넣고 용접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판을 구멍을 흠집을 내어서 잡아당긴 모양이 메탈 라스가 됩니다. 용도는 벽이나 천장의 미장공사 바탕용으로 쓰이고 굉장히 가늡니다. 얘는. 다음에 와이어 라스는 철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철망이 와이어 라스가 되겠습니다. 철선을 꼬아 만든 철물입니다. 형태에 따라서 원형, 마름, 가평이 되겠고, 자, 그래서 철선을 용접을 가로 세로 그냥 올려놓고 한 것을 와이어 메쉬, 얇은 철판을 흠을 내고 잡아당긴 것이 메탈 라서, 철선을 이렇게 꼬아 놓은 것이 와이어 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고, 용도는 유사한데, 와이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닥용, 다음에 메탈 라서는 벽이나 천장 등의 미장이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철망은 그냥 구분하는 곳에 쓰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에 장식 철물이 되겠는데, 장식 철물 펀칭 메탈입니다. 얇은 철판에 각종 모양을 도려낸 것을 이야기하고, 줄눈대 조이너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줄눈에 쓰인 것으로서 천장, 벽 등의 이질재와의 접합부 이음새를 감추고 누르는 것에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속 줄눈대는 I자형의 재물 다리로 된 것으로서 치수는 두께 4.2, 높이 12, 길이 900mm 정도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18페이지입니다. 고정용 철물입니다. 인서트가 있고요. 익스펜션 볼트, 스크류 앵커, 드라이 비트 건이 있습니다. 자, 용어 정의할 때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주로 인서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 밑에 반자틀에 연결된 달대를 매달기 위해서 부재로 거푸집 바닥에 고정 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익스펜션 볼트는 콘크리트 면에 구멍을 내고 볼트를 박으면 끝이 팽창하여 고정하는 볼트를 이야기하고요. 스크류 앵커는 익스펜션 볼트와 같은 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인발력이 약합니다. 얘는
다음에 드라이비트 건, 다른 말로 드라이비트 핀이라고 합니다. 리벳 접합이나 콘크리트 못을, 여기서는 콘크리트 못을 박을 때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박는 공구가 드라이비트 건, 드라이비트 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서트, 드라이비트 건, 드라이비트 핀,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단열 공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지붕 등의 열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단열 공사라 그러고요. 단열재의 요구 성능으로서는 열 전도율, 비중, 흡수율, 통기성, 부식성, 인체 유해성, 유독가스 발생 및 비용 등이 작고 낮아야 되겠고요. 내고 연한, 물리적 강도, 내화성 등은 크고 높아야 되겠습니다. 비중이 작고 상온 가공성이 우수해야 하고 균질한 품질의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습니다. 단열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열 전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두께가 같을 경우에 밀도 혹은 비중이 적을수록 열 전도율이 낮아집니다. 다음 페이지, 단열 재료의 종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티로폼, 다른 말로 스티로폴이라고 하고요. 유리 섬유, 우레탄 폼, 단열 모르타르, 앞면, 스코보드가 되겠습니다. 단열 재료에 따른 분류로서는 성형판 단열재 공법이 있고, 현장 발포제 공법이 있고, 뿜도장 단열재 공법이 있습니다. 성형판 단열재 공법은 스티로폼이나 발포 수지 등 성형 제품을 사용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구조체와 동시에 시공이 가능하고요. 현장 발포제 공법은 발포성 콘크리트, 우레아 폼 등을 구조체에 발포, 뿌려서 시공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형상도 시공이 가능하며 단열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붐도장 단열재 공법은 성면, 앞면, 펠트 등을 붐도장하여 시공하는 공법이고, 복잡한 형상도 시공 가능하며 내화 성능이 우수하여 강구조물의 내화 피복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벽단열 공법의 분류로서는 외벽단열, 다른 말로 외단열 공법, 내벽단열, 내단열 공법, 중공벽단열 공법, 중단열 공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외벽단열 공법은 단열층을 구조체의 실외측에 설치하는 공법이 되겠고, 단열 효과는 우수하나 시공이 복잡합니다. 주위 온도가 5 내지 35도씨인 경우에 한해서 시공이 가능하겠고, 다음에 내벽 단열 공법은 단열층을 구조체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공법이 되겠고, 단열 효과가 떨어지고 결로가 생길 우려가 있으나 시공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든지 관계는 없는데 효과적인 것은 외벽 단열이 좋겠고, 내벽 단열은 효과는 떨어지지만 시공이 간편하다는 뜻입니다. 중공벽 단열 공법은 단열층을 구조체의 중간에 설치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조적벽의 공간이나 PC판에 단열 공사용이 되겠고, 공사비는 고가이나 단열 효과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닥 공사입니다. 620페이지. 바른 바닥에 있어서 모르타르 바닥 마감이나 합성 수지 마름 마감이나 현장 테라조 바름 마감 등으로 바름 바닥 시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붙임 바닥은 쪽매 마루, 타일 붙임, 테라조 블록 붙임, 아스팔트 타일, 리놀륨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없고요. 리놀륨은 쾌적한 탄성감, 쿠션감이 있고, 내구성, 내마모성, 방음성, 내화성, 색감이 양호한 바닥 재를 이야기합니다. 신축의 방향성이 있는 재료이므로 신축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충분히 깔아둡니다. 그래서 열이나 펼쳤을 때 이게 신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세스 바닥, 정방향의 바닥 패널을 지주대로 지지시켜 전산실, 강의실, 회의실 등의
공저설비, 배관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이중바닥 구조로 프리 액세스 플로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학과 사무실 옆에 있는 컴퓨터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이 해당이 되겠는데, 수많은 전선들이 바닥에 깔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전선들을 바닥판 하부로 보내는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액세스 바닥 혹은 프리 액세스 플로우라고 하고, 이중 바닥, 그러니까 본 슬라브 위에 나무판의 혹은 합판의 그러한 바닥판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주간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시험은 15주째 하게 되겠습니다. 기말고사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의 범위가 되겠고, 시험의 내용은 앞서 풀었던 연습 문제 중에서 출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홀수 문제를 낼지 전부 다에 대해서 낼지는 자세한 것은 기말고사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고, 가능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내년에 2학년이 되어서 코로나가 정리되면 강의실에서 오랜 기간 강의 혹은 수업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